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상승 기세로 출발한 월요일장입니다만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면요. 초반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면서 2420선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내 외국인 매도세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현재는 2410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코스닥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1% 이상 낙폭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큰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조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네.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그래도 2400선을 두고 등락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이 크게 출렁이었던 위치 대비해서는 증시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2400포인트 전후였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장 초반보다 장 중에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던 거죠. 네. 일단 초반의 출발은 좀 호기롭게 상승 출발했지만 그렇죠. 되려 밀리는 또 음봉이 연출되는 장중의 분위기도 상당히 반복되었었고 네. 그리고 하루 정도는 또 크게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장중에 진행됐다는 거죠. 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현재도 2405포인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오전장 초반대 1시간 정도는 상승 추세를 좀 그렸지만은 지금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시간대까지 조정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누르면서 억누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조가 코스피 쪽에서 사실 수차례 좀 반복이 되었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 11일부터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장 후반대가 좀 약세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전과 오후에 시장 움직임이 좀 달랐는데요. 네. 오후장에 대한 흐름들만 좀 표기를 해드린다면은 오후장에 꼭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주 후반 또 주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지만 횡보의 모습 보였고요. 또 조정의 모습들, 또 장 후반의 조정의 모습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감의 모습인데요. 마감 때 살려놓은 자리가 지난 10일 날짜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때 올리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장 중의 모습이 조정을 꼭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개 방송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장 초반의 증시의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꼭 장 중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연출되고 있냐면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FOMC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이 추경 예산에 대한 이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장중에 좀 반영이 되어서 내일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불안감이 증시의 후반 그러니까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부족했다, 네.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장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시장이 조정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수는 급락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3% 정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코스피의 증시 등락이 좀 크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2%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코스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예. 물론 이제 투매가 유발되면서 크게 시장을 출렁이는 좀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이너스 6%까지 빠지긴 했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래도 변동성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증시 자체 지수의 흐름에 크게 이제 확신이 드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FOMC 또 이번 주에 추경 예산 뉴스 다시 한번 또 연장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려오더라도 급하게 투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흘러내리는 현상이죠. 그러는 가운데 지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목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내용들, 뉴스가 있다라면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도 상당히 큰데 오늘 날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괜찮고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종목보다 빠진 게 많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강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그렇죠. 이 그렇게 준비되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많이 들었었죠. 그렇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무튼 특정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각의 이 그린 바이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예. 농업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이와 같이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좀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아주 비관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증시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커요. 지금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이 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스피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증시의 등락폭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요. 증시의 방향성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덜 빠지고 코스피가 다시 지지 방어해주고 코스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코스닥도 그 방향 추세를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매매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은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네. 증시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진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이처럼 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의 등락 차이가 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주제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제를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화제를 맞춰볼 키워드는 바로 환율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주린이 분들께서는 환율이라는 키워드 나왔을 때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요새 이 위안화를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상관관계는 워낙에 좀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면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자체적인 모든 산업들이 소화되면서 진행되는 국가가 아니고 수출 중심의 산업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영향을 가장 줄 수 있는 환율에 대한 기준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을 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와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괜찮습니다. 네.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환율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고시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위안화에 대해서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정합니다. 네. 정부에서 고시, 그러니까 말표현해서 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율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위안화 고시가 지금 최근에 와서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안화 달러 쪽에서 본다라면은 위안화 가치가 위안화 등락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프로 본다라면은 예. 일단은 표현을 본다면은 위안화 강세 시장입니다. 그 낮아진다는 거는 강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위안화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원달러에서 6.3 위안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는 7.7 위안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네. 말은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는 높아진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가장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볼 건데, 네. 자, 위안화 강세가 계속된다. 이것은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중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좀 분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네. 갈등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불확실성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2018년도 때 불거졌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2019년도에 와서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까지 왔을 때 협상이 이루어져서 1차 무역 합의안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1차 무역 합의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네. 계속해서 문답 형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1차 무역 합의가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증시가 안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워낙에 또 그 갈등이 좀 컸었는데 드디어 네. 조금 확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안심은 했지만은 또 언제 어떻게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의 정부가 중국의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강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가 틱톡. 네. 이와 같이 이제 중국 기업이 왜 미국의 경영원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런 이제 매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가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불안하신 분들이 워낙에 그렇죠. 지금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이 산업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세 네. 그리고 그 관세에 대한 또 새로운 보완이 환율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환율 정책을 요구했냐면은 위안화를 절상평가해라.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절하평가를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는 관세만큼 환율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충격 방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해보자면 절상평가를 해라라는 거는 너무 싸게 파니까 좀 같이 네. 올려라 이 얘기였죠.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제품을 있을 때 환율이 변동성이 있으면은 네. 그 자국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제품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엔저 현상을 많이 비춰보면 되거든요. 네. 한때 이제 일본이 경제 돌파를 위해서 엔화를 많이 공급을 했어요. 네. 엔화를 많이 공급을 발행을 하니까 엔화가 많아서 네.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엔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본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엔저 현상이라고 했는데 네. 우선은 이제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 일본이나 수출 중심 국가인데 네. 우리가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 일본과 수출 경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많이 겹쳐서. 그러니까 많이 겹쳤다. 수출 경합도가 높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똑같은 제품 뭐 절강이나 반도체나 뭐 똑같은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일본의 환율에 대한 부분들 가격 환율에 대한 자체가 낮게 평가되니까요. 제품의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싸 보이는 제품을 더 그렇죠.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저 현상이라는 거는 자국의 가치를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면서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구나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네. 이제는 관세를 좀 더 붙여서 11,000원에 팔게끔. 네. 그러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제품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11,000원에 사게 되면은 사실 손이 조금 가다 말겠죠. 그렇죠. 조금 비싸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 형상이 되면서 중국의 11,000원짜리와 미국의 11,000원짜리가 같이 붙는다면 소비자들은 어디를 택할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은 미국 제품 혹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중국의 제품에 압박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붙여서 가격을 바꾸려고 했으나 네. 중국의 제품에 대한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는 거에 대비해서 중국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안화 고시, 자기네 위안화를 절하평가, 네. 엔저 정책처럼 위안화 저가 정책을 펼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주면서 위안화를 절상평가해라, 올려라, 네. 엔저하지 말고 엔고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업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소비자로 하여금 혹은 시청자로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이 또 다시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서로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나와서 싸우면 어떡하나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분쟁이 정말 한 2년 동안 가까이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주변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낳았는데 다시 한번 싸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걱정을 바꾼 것이 여기와 같이 위안화가 현재는 강세.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고 있었던 네. 절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업에 대한 때리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일단 그런 평가를 맞받아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크게 그룹으로 해서 뭔가 방어적인 자세가 네. 또 새로 반격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고 있었던 시장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예를 들어
위안화 지금 강세 흐름이 아니라 약세 흐름으로 계속 갔다면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중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더 강경한 무역 안에 대해서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환경이 분쟁에 대한 모습 네. 그때 어려웠던 그런 같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네. 환율이 괜찮다. 오히려 위안화가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 가치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었던 절상표가 나와서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중국이 다 봐주고 있는 것인가? 네. 라는 평가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위안화 평가는요. 중국이 고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중국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그 드리겠고요. 이유가 또 예, 다른 예. 이유들이 있군요. 그렇죠.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드리고 네. 일단은 환경 자체가 환율에 대한 변동이 있다. 일단 그 환경 조성되고 그렇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위안화가 강세 흐름, 그러니까 위안화 고시가 절상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수치가 6.3 위안까지 가치가 내려갈 것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말은 위안화를 좀 더 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위안화 고시를 제가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위안화 고시가 6.7595 위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6.7구간인데 6.3까지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낮춘다는 뜻은 위안화를 가치를 가치가 올린다는 커지고 거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7위안 때부터 해서 지금 6.7까지 내려왔고 6.3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환경,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환율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뒷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 평가가 우리나라 원달러 워낙 강세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위안화와 원화가 그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보이나요? 중국에 대한 산업에 대한 흐름이 네. 우리나라 산업의 흐름과 유사하다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울 일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환율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위치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안화와 같이 통화에 대한 변화가 신흥국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흐름들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신흥국에 대한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로 기준을 한다면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이게 표시된 가격이랑 가치랑은 좀 다른 네. 개념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가 이 환율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설명이요, 환율이 사실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일간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 1달러에 네. 1,24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현재 위치까지 보시면 1,158원의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원달러로 1,200원치 살 수 있었는데 그 1달러를 사려면 내가 1,200원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1달러 살려면 그보다 조금 덜 투자해도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올라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편하죠. 아, 네. 일단은 그 한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해 드릴게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내가 원달러를 가져오면은 한국 통화 1,200원치 바꿀 수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환율이 한국이 좀 비싸져서 내가 원달러 가지고 지금 1,150원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전보다 조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씨, 미국의 통화는 굉장히 강한 통화인데 고작 한국의 통화를 사는데 이렇게 1,200원 주고 샀던 거를 얘네가 좀 세졌어. 그래서 1,150원 주고 1,150원밖에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한국의 위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치가 그만큼 그렇죠. 올라갔다는 쉽게 말하면은 거죠. 원달러에 대한 환율의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네.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네. 한국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위안화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업에 대한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증시에서 과연 환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우선은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요. 전 세계적 글로벌 통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 경기의 침체, 경기의 위기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큰 충격이 와닿았죠. 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시장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통화를 가지겠어요? 달러 아니겠어요? 달러입니다. 네. 우리 원화보다 위안화보다 일본 돈보다 뭐 영국 돈보다 뭐 아니면 프랑스 돈보다 미국이 발행하니까요.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네. 안전해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 위험하니까 달러 보유해야지.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달러 인덱스 지수로 볼 수 있는데 네. 우선 이제 인덱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기간 자체는 코로나 이후의 위치거든요. 네. 근데 인덱스가 제가 말로써 풀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그 당시에 충격이 왔을 때는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수가 103, 105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찾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다른 통화는 약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에 대한 위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단원 통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2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통화에 대한 가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경기 상황에서 위축되면 달러 가치를 높여서 다른 통화가 다른 경기가 힘들 것을 예상해서 달러가 높아지는데 달러가 약해지고 다른 통화가 높아진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혹은 경기가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 93, 94, 92 이런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밴드가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92지수, 93지수 어떤 이제 이 명확한 정답의 지수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과거보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충격이 있었던 시점보다는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졌더라면은 다른 통화의 위치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네. 원화가 강세한 것처럼 엔화가 강세하고 위안화가 강세하고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통화가 강세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료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인데요. 네.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었던 위치잖아요. 우리가 이 원달러의 가치가 1,285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달러로 가지고 1,200원이나 바꿔줄 정도로 네. 우리가 쉬워 보였던 거죠. 가치가 저 때는 최고 그렇죠. 내려갔을 때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아, 생각해보면 예전에 IMF 이럴 때도 거의 2,000원 갖고 막 그렇죠. 치솟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최고 안 좋을 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1,160원대까지 네. 오늘은 1,158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증시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키가 되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네.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로 보게 되느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네. 주가를 샀을 때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고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겠죠. 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와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와 원화와의 환율에 대한 시세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단계를 넘어서 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두 가지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환율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되고 주가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냥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가 약세되었을 때 환차손의 이익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그 달러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차손에 대한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수급을 들어오기가 꺼려합니다. 차라리 떨어졌을 때 바꿔서 투샷.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정리하자면은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들어오는 게 그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중에 이 추이 떠나서 쉽게 말하면은 네.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네. 근데 무조건 환율에 대한 매크로적으로 해서 정배율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해서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보면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방어가 다른 거예요. 제가 뒷부분 한 번 더 정리해서 결론을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기 좋은 시장 환경이잖아요. 예. 꼭 안 돌아도 돼요. 근데 굳이 나갈 만한 시장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네.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다만 이제 들어와줬으면 빨리 네.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적어도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정도면 안 오고 굳이 안 올 이유가 있어? 이런 거 근데 아닙니까? 나갈 이유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나갈 이유가 크게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열려 있고 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닫혀져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수급이 들어온다. 만약에 수급이 찾아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1억, 2억 들고 오지 않습니다. 네. 1,000억, 2,000억 들고 와요. 그러면은 1,000억, 2,000억 들고 오면은 1,000억, 2,000억치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의 이 크기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바스켓이 큰 종목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지수의 흐름은 좀 부진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의 역할을 본다면 어떤 종목을 택하겠습니까? 중소형주가 아닌 거예요. 큰 종목들. 대형주라든지 우량주라든지 이와 같은 바스켓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빠지더라도 시장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 거는 보다 좀 대형주, 우량주에 대한 포지션이 있는 코스피가 방어적인 거고 네. 소형주,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크게 기대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원래는 코스닥처럼 빠져야 되는데 네. 코스피에 대한 방어 능력이 되는 것은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와 같이 방어 능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만약에 코스닥처럼 빠져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 코스닥이 올라가는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시장에 대한 환율에 대한 배경이라면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도 선택하는 거는 역시 바스켓 큰 종목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업종의 대표주들, 바스켓이 큰 종목들, 그리고 우량주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건네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자료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안화에 대한 위치가요. 지금 원달러 그리고 위안화 달러 상당히 추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위안화에 대한 위치를 왜 봤느냐? 미국과 중국이 정말 싸울까? 싸울 수도 있을까? 위안화가 괜찮으니까 아직은 크게 열릴 일이 아니구나. 네. 그 부분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신흥국에 대한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역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위안화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이가 원달러 환율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위안화에 대한 추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원달러,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시장 환경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 위안에서 6.3 위안까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더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위안화 달러가 좀 더 내려온다면은 원달러에 대한 환율도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더 환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환경, 우량주 선택에 대한 포지션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우량주에 대한 포지션과 대형주가 포지션이 나온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량주가 올라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라간다? 지수 방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수를 힘들게 보겠습니까? 외국인이 당장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지수 자체에 대한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희망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서 네. 외국인 들어오는 타이밍과 맞춰서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장이다.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 만한 구간이군요. 그렇죠. 환율에 대한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네.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제가 이제 이 자료 말고 앞에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원달러 위안화 환율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해서 위안화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커지면 위안화 달러에 대한 가격 변동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은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데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또 싸운다면은 우리 시장은 역시나 또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에만 위안화 달러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겁니다. 15년도부터 본 자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 달러에 대한 관심이 절상평가. 그러니까 위안화 달러에 대한 가격이 하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원달러에 대한 시장 환경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위안화 달러는 왜 계속해서 6.3 위안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특히나 미국에서 중국의 기업들을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는 환율에 대한 변동까지 만들고 있을까? 네. 다 봐주고 있을까? 언제 얘네 나설까? 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에 대한 시장을 좀 바라본다면은 가치가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을 때 경기를 먼저 살릴 수 있는 카드를 꺼내는 선진국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시장을 보게 되겠죠. 미국의 채권, 미국의 통화, 달러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현상이 좀 달라졌어요. 자, 지금은 변수가 있죠.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왔던 거는 중국의 우한 지역이었고 중국의 그렇죠. 전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왔을 때 코로나에 대한 가장 큰 축이 나온 거는 북미 지역, 그렇죠? 그리고 유럽 지역. 이와 같이 이제 선진국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아시아 지역들, 특히나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가치를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꾼들은 먼저 벗어나고 있는 곳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네.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의 충격은 당연히 다 거쳤죠. 그런데 PMI 지수가 회복을 했어요. 제조업이 산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카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에 대한 최저점에서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PMI 지수, 50지수, 확장 지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매크로적인 달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중국을 투자하는 시장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중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열어야겠죠. 그러면은 위안화 절하가 아니라 절상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유입이 편해지고 자금에 대한 외국 자본에 대한 유치가 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위안화에 대한 변화가 실제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나오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실히 보여주는 게요. 미국의 채권 금리 수익보다요. 네. 위안화에 대한 투자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런 설명입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중국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중국이 선택한다면은 그 유사한 경제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환경이 괜찮다. 지수 환경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들 좀 설명드리겠고요. 예. 자, 다음은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입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2기 정부잖아요. 1기 정부 때부터 해서 이 여러 가지 개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융개혁이에요. 외국 자본들에 대한 유입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 흐름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있는 2020년도에서 더 높아졌어요. 그러네요. 자금에 대한 유입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종합지수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자금 유입이 컸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커졌어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추이의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SK바이오팜, 네. 카카오 게임즈,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와 같이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SMIC라는 반도체 회사에 대한 상장 유입되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요. IPO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아, 시장의 환경에 대한 환율에 대한 환경도 만들어 놨고 증시에 새롭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신규 자금을 위한 단계, 계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상황 속으로 했을 때 미국이 꺼내는 카드가 제일 중심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네. 시장에 대한 이격을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 대한 추이가 괜찮다. 매력이 있다. 투자자라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세 전 세계에서 1등인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예. 환율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기다려야죠. 외국인이 잡히는 것들을. 그런데 분명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수급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이 과거보다는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전체 시장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업종권의 움직임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IT 섹터예요. 자, 오늘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지만은 외국인의 수급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매수 들어오고 있죠. 자, 이거를 다시 지난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조, 전기전자에 대한 순유입 들어오고 있죠. 자, 이걸 또 하루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고 시간의 유익을 보고 있는데 17일 날에는 전기전자가 매도를 보였어요. 근데 여태까지 들어온 게 있는데 23억 정도의 매도는 크지 않다. 네. 근데 17일은요. 시장 수급이 약했어요. 우리 시장이 가장 깊게 빠질 때였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였어요. 그 날을 제외한 그 전날 16일.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제조, 전기전자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바스켓이 큰 종목들에 대한 환율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네.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수급 동향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환경을 봐라. 전체적인 외국인의 수급 동향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바스켓이 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겉에서 외국인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네. 지금은 1,2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한 환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네. 자, 미국의 대선 전까지 환율 흐름이 이렇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선은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에 맞춰져 있고 정치적인 변수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전까지는 살아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보다 중국이 좀 더 낫네? 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괜찮아지면은 이 관점은 또 옮겨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 괜찮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첫 번째,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변수가 나오는 때, 대선이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탈출을 해야 됩니다. 확진세가 진정이 돼야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 쓰고 시간이 해결해질 내용이죠. 또 세 번째, 코로나의 충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 개발 분명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기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변화된다? 그러면 중국의 시선에서 미국으로 갈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금 성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쏠림은 제한적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대선 이전까지는. 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투자해라. 떨어지면 매수. 네, 이제 정리도 해보면은 네. 위안화에 대한 강세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동조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한 환경에 따른 외국인 수입의 유입 가능성은 커졌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바스켓이 큰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에 대한 투자 종목을 제대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잣주가 아니라 테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장주들. 자, 실제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지금 배터리 잘 팔고 있잖아요. 그럼 LG화학 때문에 쓸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 제가 강조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상한가를 가고 있고 잘 가고 있어요. 나인테크, 나라 M&D, 신성델타테크. 오늘 아침에 제가 상신 EDP 얘기 드렸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주식학개론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2,380선 아래까지, 코스닥이 860선 아래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한 모습인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식학개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